지난주 금요일 트럼프발 경기 침체론이 갑자기 불거지면서 미국 증시는 금년 들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일제히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의 전방위적 관세 정책이 경기 침체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주식시장의 글로벌 지배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미국 예외주의가 정점에 달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 포커스 검색의 주제는 미 수상한 경기 침체 신호, 빅 전략으로 승부하라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경기 침체 공포, 급부상, 수상한 시그널, 긴급 점검, 그리고 불확실성 하에서 투자 전략 등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톡의 우보 박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조정을 받던 날 월가에서는 경기 침체 공포가 급부상했습니다. 전날 발표된 월마트 실적이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데 이어 이날 발표된 매크로 지표들이 일제히 경기 침체 경고등을 깜빡거렸습니다. 이에 대해 40년 경력의 베테랑 이코노미스트인 루솔트 그룹의 짐 폴슨 수석 투자 전략가는 모닝스타와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는 잠재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다시 표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금년에 뉴욕 증시에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고 오늘의 매도세가 그 시작일 수가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뉴욕 증시는 그야말로 초토화되었는데요. 다우존스와 S&P 500이 각각 하루 만에 마이너스 1.7%,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2.2% 폭락했습니다. 금년 들어 트럼프 트레이드를 이어가던 증시에 이렇게 싸늘한 냉기가 돈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마이너스 2.9% 하락했는데요.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면서 낙폭이 더 커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포지수, 즉 빅스가 단숨에 18로 수직으로 상승하여 하루 만에 16%나 급등했고요. CNN의 공포와 탐욕 지수도 35로 공포 영역을 가리켰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데이터 중에서 심상치 않은 경기 침체, 빨간 등이 깜빡거리는 경제 지표들이 많은데요. 위에서 경기에 민감한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가 폭락한 것은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 증시의 폭락은 개장 전에 S&P 글로벌이 발표한 2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즉 PMI 예비치가 49.7로 찍히면서 촉발되었습니다. 이전 달과 시장의 예상치보다 크게 낮았는데요. 더군다나 2023년 1월 이후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경기 위축 국면을 가리키는 50 이하로 떨어진 것이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다행히 제조업 PMI는 51.6으로 소폭 개선되었으나 시장은 여기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77.6%를 차지하여 산업 활동이 서비스업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표가 발표되자마자 선물 시장에서 3대 지수가 일제히 곤두박질 치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같은 날 15분 뒤에 미시간대가 발표한 2월 소비자 설문조사 데이터가 3대 지수에 더욱 찬물을 끼얹어 버렸습니다. 5년에서 10년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3.5%로 확정되어 1995년 이래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4.3%로 예비치와 같게 유지되었는데요. 이는 이전 달에 비해 1%포인트나 급등한 수치입니다. 더군다나 소비자 심리 지수도 전달에 71.7에서 64.7로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향후에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경제도 좋아질 것이 없다는 소비자들의 우려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와 같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시장 금리는 상승하는 게 맞습니다. 금리 하락기에 물가가 상승하면 연준이 좋아할 리가 없고요. 최악의 경우 금리를 인상해야 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날 10년물 금리는 오히려 7bp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10년물 금리가 이례적인 하락세를 보인 것은 금리를 선반영하고 있는 채권 시장이 경기 침체 가능성에 반응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시카고 선물 거래소 CME에서 트레이더들은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 예상 경로를 급히 수정했는데요. 여기 그래프에서 가장 진한 군청색 막대처럼 금년 12월 FOMC에서 정책 금리를 지금보다 50bp 낮은 3.75, 4% 구간까지 인하할 확률에 가장 많이 베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페드 워치의 올해 추가적 금리 인하가 6월로 앞당겨지고 횟수도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이보다 앞서 발표된 하드 데이터도 좋지 않게 나와 실망을 주었는데요.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1월 경기 선행 지수, 즉 LEI가 전월보다 0.3% 하락했습니다. 이는 2017년 이래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고요. 이전의 피크에서 16%나 하락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2008년 리만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맞먹을 정도로 장기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관련 지수는 주로 제조업의 업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제조업 경기를 따로 떼어놓고 경제를 분석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다뤘듯이 트럼프 2.0 시대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관세 정책입니다. 보편적 관세에서 상호 관세 정책으로 정책적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는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등에 대해서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스탠퍼드대 후보 연구소의 러스 로버트 연구위원은 글로벌 무역 전쟁이 미국 경제의 경기 침체의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핑코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통상 정책의 불확실성 지수가 약 350으로 역사적 최고 수준으로 치솟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일기 때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으로서 누구나가 긴장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한편 경기 침체 분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인데요. 역사적으로 이 지표가 정상화되면서 몇 개월 후에 경기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왼쪽에서 10년물과 2년물 금리차, 오른쪽에서 10년물과 3개월 금리차 역전이 풀리면서 회색 막대에 경기 침체에 진입한 팩트를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경기 침체에 대해 예측력이 높은 이 지표가 이번 경기 사이클에서는 그다지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트럼프 2.0 시대에 심상치 않게 나타나고 있는 경기 관련 지표들이 실제로 경기 침체로 이어지게 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침체 이슈가 불거지기 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의 리서치 팀은 2025년에 역발상 BIG 투자 전략으로 가라는 연구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B는 번드, 즉 채권 투자, I는 인터내셔널, 즉 글로벌 주식 투자, 그리고 G는 골드, 즉 금 투자를 의미합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이 회사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마이클 하트넷은 블룸버그의 인터뷰에서 미국 주시장의 글로벌 지배력이 시들어가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하트넷은 2025년 초반에 지금까지 미국 주식시장의 지속적인 상승세가 숨 고르기를 한 다음 압도적인 성과가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그 이유는 매그니피션트 7, 즉 기술주 기업들이 오랫동안 제공해온 추진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증시가 나홀로 상승하던 미국 예외주의가 정점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의 분석에 대한 근거는 1월 31일 현재 S&P 500의 주가 수익 비율이 22배에 달하여 30년 역사적 평균 17배보다 훨씬 높게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주식은 14배로 저평가되어 있고 37%나 할인되어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표준 편차 2배나 넘는 구간에 위치하고 있고 확률적으로도 5%도 안 되는 특이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하트넷은 미국 주식 비중을 줄이고 글로벌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 전략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와 같이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게 되면 주식의 어닝 일드가 하락하게 되므로 포트폴리오에서 채권의 투자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트럼프 행정부의 부채 축소로 10년물 금리가 올해 안에 4% 밑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신임 재무부 장관도 장기채 비중을 늘리는 것이 아직 시기상조라면서 연준의 양적 긴축, 즉 QT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베센트는 한때 옐런 전임 장관의 단기채 발행을 비판했으나 당분간은 그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말하여 채권 시장에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BIG의 마지막 전략은 포트폴리오에 금을 담으라는 것입니다. 왼쪽 차트는 골드만삭스 자료인데요. 2025년 금 가격을 당초 온스당 3,100달러로 예상했으나 하지만 최근 3,3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930년대 금본위 제도가 폐지된 이후 금 가격이 최고 수준에 달하게 됩니다. 트럼프 2.0 시대에 정책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면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어 금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끝순서로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유의사항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2025년 초반에 지금까지 미국 주식시장의 지속적인 상승세가 멈춘 다음 그동안의 압도적인 성과가 약화될 전망이다. 그 이유는 매그니피션트 7 기술주 기업들이 오랫동안 제공해온 추진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뉴욕 증시가 나홀로 상승하던 미국 예외주의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둘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쏟아내고 있는 관세 정책으로 정책적 불확실성이 역대 최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선행 지수가 리먼 사태 이후 최악으로 악화되고 있고 서비스 PMI의 위축 국면 진입,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30년 만에 최고,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 급락 등 매크로 지표들이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어 월가에서 경기 침체 공포가 급부상하고 있다. 셋째로 따라서 미국 예외주의보다는 역발상 BIG 투자 전략으로 10년물 4.5% 이상 유리한 금리 구간에서 채권 투자 비중을 확대하여 자산군별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평가되어 있고 큰 폭으로 할인 거래되고 있는 글로벌 주식에 대한 분산 투자를 확대하고 그리고 불확실성 하에서 안전 자산으로 금 투자 등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본 영상 시청 후 블로그 오보의 경제나무에 들어가면 전체 방송 대본 스크립트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놓친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과 복습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업로드 몇 시간 후 댓글에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아직도 쌀쌀한 늦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요.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이번 주도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글로벌 경제 지식을 넓히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